똑, 똑,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강아지 눈에서 24시간 전, 이 강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아빠 옆에서 행복하게 잠들어 있었죠. 12시간 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아빠 손을 핥아주고 있었습니다. 6시간 전, 떨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던 거예요. 아빠 숨소리가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벽 4시, 어두운 병실, 심전도 소리만이 고요를 깨고 있었습니다. 비, 강아지가 침대 옆에 앉아 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눈물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한 마리 개와 한 사람의 아버지,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 간호사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새벽부터 밤새도록 저러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병원에서 일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는 듯 눈도 한 번도 못 떼고요. 주인님 체온이 사라지는 걸 계속 핥아주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요. 다리, 작은 포메라니안, 겨우 3kg, 손바닥 2개만 한 작은 몸. 그 작은 몸으로 온 힘을 다해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다리가 떨리는 아빠를 아버지 얼굴 쪽으로 살며시 올립니다. 엄지손톱만 한 그 작은 발바닥이 하얀 얼굴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습니다. 마치 깨우려는 것처럼, 마치 돌아오라고 하는 것처럼. 깅, 애원하는 울음이었습니다. 어떤 이별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저 작은 발 하나면 모든 마음이 전해지거든요. 한평생 함께했던 온기가 작은 발바닥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톡, 뭔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아버지 가슴에서 미끄러져 내린 것 같았어요. 다리 발바닥이 찍힌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누렇게 바랜 사진. 모서리가 닳아서 둥글게 말려 있었어요. 손때가 묻어 있었고요. 얼마나 자주 만지고 얼마나 오래 바라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유일한 편지. 그건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장의 발자국 사진이었어요. 그 작은 발자국 하나에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6개월 전 따뜻한 봄날 오후였어요. 4월 중순 벚꽃이 흩날리던 그 계절. 아버지와 다리는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1시간을 걸어도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숨도 차지 않으셨고요. 다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다녔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려 다리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아하, 달아, 네 머리에 꽃 피었네. 다리 머리에서 꽃잎을 떼어내 주시며 또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참 밝았어요. 목소리도 힘차셨고요. 우리 저기 벤치에서 쉬자. 아빠가 오늘 김밥 샀다. 벤치에 앉으셨어요. 가방에서 김밥을 꺼내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이었어요. 아버지는 정성스럽게 포장을 뜯으셨습니다. 한 조각 떼어 다리에게 주셨죠. 맛있나? 참치 들어간 거다. 네 좋아하는 거지? 다리가 냠냠 먹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하, 그래. 잘 먹네. 아빠도 맛있다. 아버지도 한 입 드셨어요. 천천히 씹으시면서 공원을 바라보셨습니다. 참 좋다. 달아, 이렇게 니랑 있으면 아무 걱정도 없고, 그냥
행복하다. 그날 아버지는 김밥 한 개를 다 드셨어요. 달이랑 나눠 먹으면서도요. 그리고 공원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천천히요. 여유롭게요. 달아, 오늘 날씨가 참 좋지 않나? 우리 다음 주에도 오자. 아, 응. 다리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김밥을 온전히 드신 마지막 날이었다는 걸요. 공원을 1시간 걸은 마지막 날이었다는 걸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천천히요. 초가을 오후, 따뜻한 햇살이 비스듬히 거실을 밝히고 있었어요.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영만 씨 68살. 다리가 아버지 무릎 위에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다리를 받아주십니다.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아버지 옷이 헐렁했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얼굴도 야위셨어요. 뺨이 조금 꺼져 보였습니다. 박영만 씨는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말수도 적으시고 불평도 없으시고 그저 묵묵히 가족 뒷바라지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 5시면 일어나 공장에 가셨고요. 밤 10시가 넘어 돌아오셔서도 한마디 투정 없이 웃으시던 분이었어요. 자식들 학비 대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하셨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셨어요. 퇴직하신 지 3년. 처음엔 할 일이 없어 방황하셨습니다. 40년을 일만 하며 사셨으니까요. 그때 아들이 데려온 게 달이었습니다. 아버지, 외로우시잖아요. 이 아이가 같이 있어 드릴 거예요.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어요. 나이도 많은데 무슨 개냐고요. 하지만 다리를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작고 둥글둥글한 눈망울이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거든요. 그 순간 아버지는 알았어요.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걸요. 그렇게 3년. 아버지와 다리는 매일 함께 했습니다. 아침 7시면 산책을 나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1095일 그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부터 그 일상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다리 등짝을 천천히 쓰다듬으십니다. 주름진 손이 다리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습니다. 달아, 네가 요즘에는 아빠보다 훨씬 더 튼튼하네잉. 아버지가 웃으십니다. 하하, 아빠는 이제 숨만 쉬어도 힘든디.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다리가 고개를 비비며 응답합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요. 그런 다리를 보며 웃던 아버지가 갑자기 커. 기침을 하십니다. 몸이 앞으로 꺾일 정도로 심한 기침. 손으로 입을 가리셨는데 손가락 사이로 뭔가 비쳤습니다. 붉은색. 아버지는 급히 손을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다리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등을 열심히 핥았어요. 다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걸요. 강아지는 느끼거든요. 주인의 아픔을요.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삶을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6개월 전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폐암 말기.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 의사는 말했습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소. 차라리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소. 아들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혼자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부터였어요. 하나씩 일상이 사라지기 시작한 게 먼저 아침 산책이 짧아졌어요. 8월 초 1시간 걷던 게 40분이 됐습니다. 8월 말 40분이 30분이 됐고요. 9월 중순 30분이 15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이제는 10분도 힘들어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달아, 미안하다. 아빠가 오늘은 좀 힘들구나. 집 앞만 한 바퀴 돌자. 집 앞 한 바퀴 고작 5분 거리였습니다. 그 다음은 계단이었어요. 예전에는 아파트 2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시곤 했습니다. 운동 삼아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5개 계단만 올라가도 멈춰 서셨어요. 하. 손을 난간에 짚으시고요. 한참을 숨을 고르셨습니다. 다리가 아래에서 올려다봤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요. 괜찮다. 달아. 아빠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으셨어요. 얼굴이 창백해지셨고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밥도 점점 못 드셨습니다. 7월에는 한 공기를 드셨어요. 8월에는 반 공기, 9월에는 몇 숟가락, 10월에 들어서는 국물만 조금 드셨습니다. 반찬은 거의 안 드셨어요. 입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입맛이 영 없네. 달아. 네가 대신 먹어라. 아버지는 자기 반찬을 다리 밥그릇에 넣어주셨어요. 다리는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올려다보기만 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7시에 일어나시던 게 8시가 됐고 9시가 됐고 10시가 됐어요. 달아. 아빠 오늘 좀 피곤하다. 조금만 더 자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리는 아버지 옆에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다리 등을 따뜻하게 비쳤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실 때까지 그냥 곁에 있어 드렸어요. 산책하다가 아버지 숨이 차올라 벽에 기대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휴. 거친 숨소리. 그럴 때마다 다리가 조용히 아버지 다리에 앞발을 올렸어요. 다리는 말없이 물었던 겁니다. 괜찮으세요? 쉬어가실래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런 마음이 그 작은 발 하나에 다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미소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리는 말도 못하는디 참 속도 깊다잉. 아버지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빠 맘을 다 안다. 아이가 기특해라. 네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하다. 아버지가 다리 머리를 쓰다듬으실 때 손이 떨렸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컵을 잡을 때도 떨리고요. 수저를 들 때도 떨리고요. 문고리를 잡을 때도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숨기려고 하셨지만 숨길 수가 없었어요. 몸은 정직하니까요. 저녁 무렵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래된 일기장을 펼치십니다. 30년은 된 일기장. 표지가 낡아서 귀퉁이가 다 해져 있었어요. 낡은 사인펜이 꿋꿋하게 눕혀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펜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요. 행복보다 기억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앞날을 생각하며 사는데요. 내일은 뭘 할까? 내년엔 뭘 할까? 미래가 가득했죠. 그런데 나이 들면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뒤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행복한 기억이면 좋은데요. 가끔은 후회와 아쉬움도 함께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오는 거죠.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밤만 되면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셨거든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해줄 걸. 바쁘다고 손 한 번 더 잡아주지 못했네. 미안하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생각도 하셨어요. 아들아, 아빠가 너랑 더 많이 놀아줄 걸. 일하느라 네 운동회도 못 갔지. 미안하다. 후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더 잠을 못 이루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손이 떨린 채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적기 시작하십니다. 다리와 산책. 손을 멈추십니다. 숨을 고르십니다. 오늘도 나 때문에 천천히 걸어줌. 또 멈추십니다. 계단도 내가 쉴 때까지 기다려줌. 적다가 글씨가 흔들렸어요. 사인펜을 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습니다. 고마운 놈, 이 놈만 있으면 하루가 외롭지 않다. 그때 또 눈물 한 방울이 일기장 위에 떨어졌어요. 잉크가 번지면서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십니다. 아무한테도 짐 되고 싶지 않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고 싶은디. 한숨을 쉬십니다. 근디 다리는 아버지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내 짐도 짐이라 안 하고 내가 힘들어도 실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내가 아파도 옆에 있어주고 이 놈만 있으면 나도 살맛이 난다. 이 놈 보려고 하루를 살아간다. 그때 다리가 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얹습니다. 다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목소리에서 슬픔이 느껴진다는 걸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가만히 머리만 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말없는 위로가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조용한 위로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십니다. 다리 머리를 쓰다듬으시다가 목이 메이셨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울음을 참고 계신 거였어요. 소리내어 울면 다리가 놀랄까봐요.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어쩌면요. 사람보다 먼저 마음을 읽는 건 저 작은 생명이었을지도 몰라요. 말은 못해도 느낄 수 있거든요. 아픔도 느끼고요. 슬픔도 느끼고요. 외로움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말로 표현은 못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일기장을 덮으시며 한숨을 쉬십니다. 깊은 한숨, 평생의 무게가 담긴 한숨이었어요. 달아, 아빠가 없으면 니는 어쩌노? 그게 제일 걱정이다. 니 혼자 어떻게 사노? 목소리가 더 떨립니다. 니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디. 아빠 없으면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할 텐디. 그럴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미안하다.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하다. 다리는 아버지 손등에 자기 발을 올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괜찮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다리가 얼마나 힘들어할지를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몸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조금씩 더 힘들어지는 걸 느끼셨어요. 숨 쉬는 것도, 걷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모든 게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요. 어느 흐린 오후,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다리 발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십니다. 작고 보드라운 발, 따뜻했습니다. 다리는 얌전히 가만히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간지럽다고 발을 빼는데요. 오늘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리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걸요. 아버지가 다리와 눈을 마주치십니다.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 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행복했다는 말. 달아, 아버지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빠가 말이다. 네가 없으면 얼마나 허전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다. 아버지 눈에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니는 아빠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란다. 아들보다, 며느리보다, 손주보다도. 목소리가 더 떨립니다. 미안하지만 아빠한테는 네가 제일이다. 네가 제일 소중하다. 네 없인 하루도 못 산다. 아버지가 작은 스탬프 패드를 꺼내십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거였어요. 언제 꺼낼까 망설이셨던 모양입니다. 패드 위에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손바닥으로 먼지를 털어내셨어요. 조심조심요. 어머니 도장 찍으려고 샀던 패드였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은행 갈 때 쓰시려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거였어요. 쓸 일이 없었으니까요. 뚜껑을 여니 잉크가 조금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쓸만했어요. 검붉은색, 마치 석양 같은 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셨어요. 이걸 정말 해야 하나? 손이 패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걸 하면 진짜 이별 준비를 하는 거잖아. 마음이 무거우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해야 한다는 걸요. 이게 다리를 위한 거라는 걸요. 깊게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리 발을 들어 올리셨어요. 아버지가 다리 발을 살짝 눌러서 하얀 종이 위에 발자국을 찍으십니다. 조심조심 눌렀습니다. 다리가 아프지 않게요. 다리도 가만히 있어줬어요. 또렷하게 남은 4개의 조그만 발가락, 그리고 말랑한 발바닥 자국. 마치 꽃잎 같기도 하고 별 같기도 한 그 작은 발자국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아버지는 그것을 오래오래 바라보십니다. 마치 남은 시간을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요. 마치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듯이요. 손가락으로 발자국을 살짝 만져보시기도 하셨어요. 아직 잉크가 채 마르지 않아서 손가락 끝에 묻었지만 아버지는 괜찮다는 듯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네 발자국이라도 남겨야 내가 가는 길이 덜 외롭지. 이거라도 있으면 네가 옆에 있는 것 같을 거다. 이 발자국만 봐도 네 생각이 날 거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네 목소리가 들릴 것 같고 네 체온이 느껴질 것 같고 그러면 덜 무서울 것 같다. 죽음이 덜 무서울 것 같다. 다리는 곁에서 조용히 앉아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요. 아버지가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요. 눈물도 흘리고 계셨고요.
그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한 번의 발도장에 아버지가 남기고 싶은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마지막 순간에 그 발자국을 보며 위로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리와 함께한 시간들을, 그 따뜻했던 순간들을, 행복했던 날들을, 외롭지 않았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일기장 사이에 조용히 끼워 넣으십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예요. 가장 최근 일기 바로 뒤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천천히 닫으셨어요. 마치 보물상자를 닫는 것처럼 소중하게요. 그 뒷면에 뭔가 적으십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요. 달아, 내 발자국은 아빠가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따뜻한 편지다. 너와 걸었던 날들이 아빠를 살게 했단다. 다리는 아버지 손등 위에 자기 아빠를 올렸어요. 그 작은 발이 아버지 손등 위에서 살짝 눌렀습니다. 아버지는 다리 발을 감싸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두 존재의 온기가 하나로 섞였어요. 조용한 약속 같았어요. 말은 없지만 마음은 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 같았어요. 비록 몸은 떨어져도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 있자는 그런 약속 말이에요. 그 고요한 순간 두 존재는 서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꼭 마치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달아, 아빠 기억해 줄 거지? 아빠가 니 많이 사랑했다는 거 잊지 마라. 다리는 아버지 품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콩닥, 콩닥. 느리지만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마치 하늘도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다리를 안은 마지막 날이었다는 걸. 그게 아버지가 다리 발을 만진 마지막 날이었다는 걸. 평범했던 그 오후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평범한 오후였다는 걸. 만약 알았다면 아버지는 좀 더 오래 안아주셨을 거예요. 좀 더 많이 쓰다듬어 주셨을 거예요. 좀 더 자주 사랑한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일지,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일지. 그래서 더 슬픈 거예요. 이별이란 건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그날 밤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어요. 새벽 2시 아버지가 잠에서 깨셨습니다. 컥. 기침 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있었어요. 다리도 깼습니다. 다리는 언제나 아버지보다 먼저 느꼈거든요. 아버지가 잠에서 깨기 5분 전부터 이미 다리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버지 침대 옆으로 다가갑니다. 깅, 작은 울음소리. 괜찮으시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손을 뻗어 다리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셨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달아, 목소리도 떨렸어요. 아빠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5분이 걸렸어요. 예전에는 10초면 됐는데 이제는 5분.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숨을 크게 들이쉬셔야 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여는데 또 1분, 불을 켜는데 또 30초. 모든 게 느려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아버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셨습니다. 비춰진 얼굴,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나인가? 6개월 전만 해도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3개월 전만 해도 조금 피곤해 보이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뺨이 푹 꺼져 있었고요. 눈두덩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피부색도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아니에요. 늙은 게 아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68.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요즘 68이면 아직 한창이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제2의 인생을 사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다리를 두고 어떻게 가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아들 생각보다, 며느리 생각보다, 손주 생각보다 다리 생각이 먼저였어요. 미안하다. 달아, 아빠가 거짓말쟁이가 됐구나. 100살까지 함께 하자던 약속,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거울에서 눈을 돌리셨습니다. 보기 싫으셨던 거죠. 자신의 모습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비틀거리셨어요. 휘청 벽에 손을 짚으셨습니다. 다리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아버지 다리에 몸을 기대며 지탱해드렸습니다. 겨우 3kg, 그 작은 몸으로 아버지를 지탱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고맙다. 달아. 아버지가 간신히 침대로 돌아오셨습니다. 누우시자마자 손이 가슴으로 갔어요.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아팠던 거예요. 숨 쉬는 게, 심장이 뛰는 게, 살아있는 게 다 아팠습니다. 다리가 침대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가슴 위에 자기 머리를 살짝 얹었습니다. 따뜻한 체온. 다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추워하신다는 걸, 떨고 계신다는 걸. 그래서 자기 체온을 나눠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다리를 쓰다듬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소리 없이요. 미안하다. 달아, 아빠가 약속 못 지켜서. 다리와 약속했거든요. 100살까지 함께 살자고, 다리가 할아버지 개가 될 때까지 함께 있어주겠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방문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버지를 뵈러 오는 날이었어요. 아들은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대답이 없었어요. 딩동. 또 눌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계셨거든요. 아버지,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아버지, 저예요. 5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삐걱. 그리고 아들은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버지가 벽에 기대어 서 계셨거든요. 간신히요. 온 힘을 다해요. 얼굴이 창백했고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는 웃으려 하셨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아들이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소파까지 모시는데 10분이 걸렸어요. 불과 5m 거리였는데요. 아버지가 한 걸음 내디드실 때마다 멈춰서서 숨을 고르셨거든요. 하. 천천히 가세요, 아버지. 하다. 괜찮아요. 천천히요. 소파에 앉히고 나서 아들은 아버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받았어요.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조금 야위신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옷이 헐렁했습니다. 한 사이즈 큰 옷을 입은 것처럼요. 얼굴도 핏기가 없었고요. 손은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다. 괜찮아. 아버지,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병원 가세요.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너도 바쁜디. 애들도 키워야 하고 회사도 다녀야 하고 내가 뭔 짐이 되겠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 가려고 했는디. 아들은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짐이라니요? 아버지가 어떻게 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걸요. 자식한테 짐 되고 싶지 않다고요. 그날 아버지는 병원에 가셨습니다. 응급실로요. 아들이 부축해서 간신히 차에 태웠습니다. 다리도 함께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달아, 미안. 병원에는 못 들어가. 집에서 기다려. 다리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요. 아빠가 어디 가시는 건지요. 언제 돌아오시는 건지요. 다리는 현관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오전 10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오. 점심시간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빠가 밥을 주시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아빠는 안 계셨어요. 밥그릇은 그대로 있었지만 다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요. 문 앞을 떠날 수 없었어요. 아빠가 돌아오시면 문 열어드려야 하잖아요. 오후 3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다리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목이 말랐지만 물그릇도 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 자리를 떠나면 아빠가 오셨을 때 못 알아볼까 봐요. 오후 6시 해가 졌습니다. 집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다리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아지도 불안을 느끼거든요. 아빠는 왜 안 오시지? 어디 가신 거지?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다리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기다릴 수밖에요. 저녁 8시 집안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다리는 어둠 속에서도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귀를 세우고요. 조그만 소리에도 반응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섰어요. 하지만 아빠가 아니었어요. 이웃집 사람이었거나 택배 기사님이었거나. 다리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밤 10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움직이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 중환자실.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온몸에 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삐, 삐. 심전도 소리만이 들렸어요. 아들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가족분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폐가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전이도 광범위하게 진행됐습니다.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을 삼켰어요.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아들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 고작 일주일? 그럴 리가. 한 달 전만 해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6개월 전 진단을 받으셨다는데 그때 치료를 시작하셨어야 했어요. 지금은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일주일. 고작 일주일. 항암 치료는요? 수술은요? 이미 늦었습니다. 전이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졌어요. 지금은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최선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주무시는 건지, 의식이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다가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요.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앓으셨어요? 목이 메어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희미하게요. 왔나? 네, 아버지. 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참 동안요.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 아버지, 무슨 말씀을? 어릴 때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 운동회도 못 갔고 네 생일에도 집에 못 들어왔고 맨날 일만 하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좋은 아빠가 못 됐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최고의 아빠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일 안 하셨으면 저 대학도 못 갔어요. 결혼도 못 했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인다. 그리고 잠시 후 다리, 또 달이었습니다. 다리는 집에서 밥 먹었나? 아들은 울었습니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다리 제가 챙겼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다리한테 밥도 못 줬거든요. 너무 급하게 병원에 왔으니까요. 다리 아버지가 또 말씀하셨어요. 데려와. 아버지, 다리 보고 싶다. 아버지, 병원은 동물 못 들어와요. 제발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만 보게 해줘. 아들은 고민했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버지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데려올게요. 아버지는 그제야 조금 미소 지으셨어요. 고맙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다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 움직이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다리를 안았어요. 달아, 미안해. 아빠 많이 아프셔. 다리는 아들 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물었어요. 아빠는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는 언제 와요? 아들은 다리한테 밥을 줬어요. 하지만 다리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들어오실 그 문을요. 달아, 밥 먹어? 응. 아빠가 걱정하신다. 그 말에 다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조금, 아주 조금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가 걱정하신다니까요. 다음 날 새벽, 아들은 다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작은 가방. 다리는 조용히 들어갔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아는 간호사가 도와줬습니다. 15분만요? 그 이상은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중환자실. 아들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다리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아빠를 봤습니다. 다리는 얼어붙었어요. 저게 아빠인가? 온몸에 줄이 연결되어 있고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고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저게 정말 아빠인가? 다리는 떨었어요. 무서웠던 거예요. 낯선 냄새들, 차가운 공기, 기계 소리들,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달아,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다리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아빠다. 아빠 목소리다. 왔구나.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다리를 보시는 그 눈빛,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보고 싶었다. 우리 다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침대로 뛰어갔어요. 아들이 다리를 조심스럽게 아버지 옆에 올려놨습니다. 다리가 아버지 손을 핥았습니다. 열심히요.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것처럼요. 낑낑 울음소리도 냈어요. 일어나세요. 아빠, 제발 일어나세요. 달아,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다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아빠 목소리 들리지? 아, 응. 다리가 대답하듯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래, 잘 들리는구나. 다행이다. 아버지가 다리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천천히요. 한마디 한마디요. 달아,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디 숨을 고르셨습니다. 들어줄 거지? 다리는 아버지를 가만히 올려다봤어요. 우리 다리, 아빠랑 산책 많이 했지? 공원도 가고, 강가도 가고, 벚꽃 구경도 하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 좋았다. 아빠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네가 웃는 거 보면, 네가 꼬리 흔드는 거 보면 아빠도 기분이 좋았어. 힘들었던 것도 다 잊혔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가 있어서 아빠는 외롭지 않았어. 다리도 느꼈어요. 아빠가 슬퍼하신다는 걸요. 그래서 아빠 얼굴에 자기 얼굴을 비볐어요. 괜찮다고요. 슬퍼하지 말라고요. 아버지는 다리를 꼭 안으셨어요. 힘은 없었지만 마음을 다해서요. 달아, 아빠 없어도 잘 살아야 한다. 밥도 잘 먹고, 산책도 하고, 아프지 말고,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다리는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다는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하지만 느낄 수는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이별이라는 걸요. 아빠가 어딘가 멀리 가신다는 걸요. 아빠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네 지켜볼 거다. 네 혼자 아니야. 항상 아빠가 곁에 있을 거야. 보이지 않아도 아빠는 네 옆에 있어. 외롭지 않게 항상 함께 있을게.
다리는 아버지 가슴에 머리를 기댔어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콩닥, 콩닥. 느리지만 아직 뛰고 있었어요. 살아계셨습니다. 아직요. 다리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아빠 체온을요. 아빠 냄새를요. 아빠 목소리를요. 아빠 심장 소리를요. 다요. 영원히요.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셨어요. 간신히요.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떨어뜨리셨습니다. 아들이 대신 꺼내드렸어요. 낡은 사진 한 장. 다리 발자국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발자국이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보면 네 생각나고 힘이 난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가슴에 올려놓으셨어요. 심장 위에요. 아빠 갈 때 이거 들고 갈 거다. 그러면 덜 무섭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아들은 다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다리가 버둥거렸어요. 낑낑, 낑낑. 가기 싫다고요. 아빠 곁에 있겠다고요. 달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 다리는 끌려나갔습니다. 아빠를 보며 계속 울었어요. 낑낑, 낑낑. 복도 끝에서도 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다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틀 후 새벽 3시 아버지 심박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아들을 불렀어요. 빨리 오세요. 아들이 달려왔을 때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직 숨은 쉬고 계셨습니다. 약하게요. 아주 약하게요. 아버지, 아들이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희미하게요. 왔나? 네, 왔어요. 다리는 또 다리였습니다. 집에 있어요. 잘 있어요. 그래,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어요. 다행이다. 아버지 손이 가슴으로 갔어요. 그 사진을요. 다리 발자국 사진을요. 만지고 계셨습니다. 이거 참 좋다. 손가락으로 발자국을 따라 쓰다듬으셨어요. 다리 발 여기 있네. 따뜻하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거 보면 다리가 옆에 있는 것 같아. 무섭지 않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리랑 함께 가는 것 같아. 아버지는 그 사진을 입술에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살짝 키스하셨습니다. 고맙다. 달아, 네 발자국 아빠한테 제일 큰 선물이었어. 이거 하나면 아빠는 어디든 갈 수 있어. 무섭지 않아? 그 순간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다리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를요. 아들보다도 며느리보다도 손주보다도 다리가 아버지를 살게 했다는 걸요. 외롭지 않게 해줬다는 걸요. 아버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리가 정말 아버지 사랑했어요. 지금도 집에서 아버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그 마음 다 알아. 아빠도 다리 정말 사랑해. 삐, 삐, 심전도 소리. 그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들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올 걸. 제가 더 잘해드릴 걸. 미안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너 잘했다. 고맙다. 좋은 아들이어서 행복했다. 다리한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전해줘. 아빠가 정말 사랑했다고. 비, 새벽 4시 17분. 박영만 씨, 68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손에는 다리 발자국 사진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그 작은 발자국 하나가 아버지의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리가 곁에 있어준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던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았어요. 그 발자국에는 함께 걸었던 1095일이 담겨 있었고요.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고요. 함께 나눴던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의 증표였어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리의 발자국이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지켜줬습니다. 장례식장,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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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를 걷는 소리,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훌쩍, 훌쩍, 빈소, 아버지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3년 전 사진이었어요. 다리를 처음 만난 날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다리를 안고서요. 그때는 건강하셨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요. 눈빛도 밝았어요. 아들은 빈소 옆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흔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다리를 어떻게 할까요? 아내 손에 다리가 있었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리를 바라봤어요. 다리도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물음이 가득했어요. 아빠는요? 아빠 어디 갔어요? 왜 안 보여요? 데려와 주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려야죠. 아내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여기는 장례식장인데. 괜찮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제일 보고 싶어 하셨던 게 다리였어요. 마지막인데 보여드려야죠. 며느리가 다리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다리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낯선 곳이었어요. 낯선 냄새들, 낯선 소리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아빠 냄새. 다리가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따라 걸었어요. 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사진 앞, 향 냄새가 났어요. 다리는 이 냄새를 처음 맡았습니다. 낯설고 조금 무서운 냄새였어요. 꽃 냄새도 났고요. 너무 많은 꽃이었습니다. 하얀 국화, 노란 장미, 보라색 백합. 그런데 그 수많은 냄새 사이로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아빠 냄새. 다리가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영정 사진 앞까지요. 다리는 사진 속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다. 웃고 계시는 아빠. 나를 안고 계시는 아빠. 그때 사진이었어요. 우리 처음 만난 날. 다리는 기뻤어요. 아빠다. 아빠 찾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빠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요. 손도 내밀지 않으셨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빠, 다리가 물었어요. 소리는 안 나왔지만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저예요. 다리예요. 왜 안 보세요?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고만 있었어요. 다리가 아빠를 들어 사진을 긁었습니다. 꺄웅.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다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혹시 진짜 아빠가 어딘가 숨어 계신 건 아닐까요? 빈소를 살폈습니다. 구석구석이요. 하지만 아빠는 안 계셨어요. 다리는 다시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코를 사진에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아빠 냄새가 조금 나긴 했지만 진짜 아빠 냄새는 아니었어요. 종이 냄새, 사진 냄새, 오래된 냄새였습니다. 다리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빠가 여기 계신데 왜 만질 수 없지? 왜 목소리가 안 들리지? 왜 나를 안아주시지 않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리는 그저 개였으니까요. 죽음이 뭔지, 이별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요. 다리는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아빠가 진짜로 어딘가 가셨다는 걸요. 다리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깅, 깅, 깅. 작은 울음이었지만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리를 봤어요. 저 개가 박 선생님이 키우시던 불쌍하게 누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렇게 슬퍼하네. 걔도 다 아는구나. 다리는 하루 종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었습니다. 물도 안 마셨어요. 그저 아빠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아들이 다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달아, 이제 가자. 다리가 버둥거렸어요. 낑낑. 싫어요. 아빠 곁에 있을 거예요. 달아,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이제 안 계셔. 우리 집에 가야 해. 하지만 다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아빠를 두고 가야 하는지요? 왜 아빠는 따라오지 않는지요? 아들은 다리를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다리는 뒤를 돌아봤어요. 아빠 사진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점점, 그게 다리가 아빠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다리를 거실에 내려놓았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아빠 냄새가 가득한 곳. 다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안 소리를 들었어요. 혹시 아빠 목소리가 들릴까 해서요. 하지만 들리는 건 시계 소리, 째깍, 째깍, 그것뿐이었어요. 다리는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조심스럽게요. 먼저 거실. 아빠가 앉아 계시던 소파로 갔어요. 뛰어 올라갔습니다. 소파 쿠션 위. 아빠가 항상 앉으시던 자리. 냄새를 맡았어요. 아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옅어져 있었어요. 3주 동안 아빠가 안 앉으셨으니까요. 다리는 그 자리에 몸을 비볐어요. 아빠 냄새를 자기 몸에 묻히려는 것처럼요.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를 기다리며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빠가 안 오시자 다리는 다른 곳을 찾아갔어요. 침실. 아빠가 주무시던 침대. 다리는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아빠가 여기 계신가 해서요. 없었어요.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베개가 있었어요.
아빠 베개에 코를 박았습니다. 킁킁. 아빠 냄새. 가장 진한 아빠 냄새가 났어요. 다리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아빠를 안고 있는 것처럼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리도 몰랐어요. 자기가 울고 있는지요. 하지만 눈에서 뭔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다리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아빠가 세수하시던 곳, 세면대 앞에 섰어요. 아빠 칫솔이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빨간 칫솔. 아빠가 쓰시던 거였어요. 다리는 뒷발로 일어섰습니다. 아빠를 세면대에 걸치고요. 칫솔을 보려고요. 하지만 칫솔은 마른 채로 있었어요. 아빠가 쓰지 않으신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내려왔어요. 그리고 욕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타일 위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아빠를 기다리고 싶었던 걸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빠가 산책 가자고 하시던 시간이었어요. 다리는 현관문 쪽으로 갔습니다. 리드줄이 걸려 있었어요. 아빠가 다리 목줄을 채워주시던 곳이었습니다. 다리는 리드줄 아래 앉았어요. 그리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릴 거예요. 아빠가 들어오실 거예요. 달아, 우리 산책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리는 믿었어요. 아빠가 곧 오실 거라고요. 1시간, 2시간, 3시간. 아들이 밥을 줬어요. 달아, 밥 먹어. 다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첫째 날, 아들이 밥을 줬어요. 달아, 밥 먹어. 달이 좋아하는 사료였어요. 치킨 맛. 하지만 다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밥그릇 앞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밥그릇을 다리 앞으로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 달아. 먹어야지. 다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거든요. 아니, 배는 고팠어요. 하지만 아빠 없이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주시는 밥을 같이 먹고 싶었어요. 이틀째 날, 아들이 다시 밥을 줬어요. 이번엔 간식도 넣어줬습니다. 다리가 좋아하는 육포. 달아, 이거 봐. 육포야. 네 좋아하잖아. 다리는 한번 쳐다봤어요.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육포만 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는데요. 지금은 관심이 없었어요. 아빠가 주시는 게 아니니까요. 사흘째 날, 며느리가 왔어요. 직접 닭가슴살을 삶아서 가져왔습니다. 달아, 이거 먹어봐. 맛있어. 다리는 냄새를 맡았어요. 고소한 냄새, 침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손으로 떼어서 입에 갖다 댔어요. 먹어봐, 달아. 제발. 다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손주들이 왔어요. 할아버지 개를 보러요. 다리야, 우리 왔어. 평소 같으면 다리가 좋아서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을 텐데요.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다리가 왜 이래요? 할아버지 보고 싶은가 봐.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섯째 날, 아들은 수의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계속 밥을 안 먹어요. 물도 거의 안 마시고요. 어떡하죠? 억지로라도 먹여야 합니다. 수의사가 말했어요. 주사기로 물이라도 먹이세요. 탈수되면 위험해요. 아들은 주사기를 샀어요. 그리고 물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다리는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섯째 날, 다리 눈빛이 흐려졌어요.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했어요. 비틀거리며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아들은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다리도 아버지처럼 가는 건 아닐까? 일주일째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달아, 제발 밥 좀 먹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셔. 그 말에 다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가 걱정하신다고요? 아버지는 다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셨어. 밥 먹고 산책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들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게 아버지 유언이었어. 다리는 천천히 밥그릇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주 조금 사료를 먹었어요. 아빠가 걱정하신다니까요. 아빠가 바라신다니까요. 먹어야죠. 아빠를 위해서라도요. 하지만 밥을 먹고 나서도 다시 현관문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다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이 빠졌어요. 3kg이던 몸무게가 2.5kg이 됐습니다. 털도 윤기가 없어졌고요. 눈빛도 흐려졌어요. 아들은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의사가 말했어요. 우울증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극심한 상실감이죠. 주인을 잃은 슬픔으로 밥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수의사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인분의 물건들을 가까이 두세요. 냄새를 맡으면 조금은 위로가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주 동안 손도 대지 못했던 방이었어요. 문을 여니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아직도요. 생생하게요. 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아들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아버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양말, 손수건, 안경, 시계, 책상 위,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먼지를 털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아버지 글씨가 보였어요. 떨리는 글씨, 삐뚤빼뚤한 글씨, 다리와 산책, 오늘도 나 때문에 천천히 걸어줌, 고마운 놈, 이놈만 있으면 하루가 외롭지 않다. 아들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계속 다리 이야기였어요. 다리가 오늘 밥을 잘 먹었다. 다리가 내 손을 핥아줬다. 다리 덕분에 웃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뭔가 끼워져 있었어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 거기에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다리 발자국.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어요. 달아, 내 발자국은 아빠가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따뜻한 편지다. 너와 걸었던 날들이 아빠를 살게 했단다. 고맙다, 달아. 사랑한다. 아들은 그 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다리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아들은 발자국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이런 걸 남기셨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털도 윤기를 잃었고요. 아들은 가슴이 아팠어요. 다리도 아버지만큼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달아, 아들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다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어요. 이거 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리 앞에 놓았어요. 다리는 사진을 봤습니다. 처음엔 무엇인지 몰랐어요. 종이 한 장,
거기에 뭔가 찍혀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다리는 멈췄어요. 아빠 냄새. 3주 동안 집 안 곳곳에서 조금씩 사라져가던 그 냄새. 여기 이 종이에 아빠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다리는 사진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붉은색으로 뭔가 찍혀 있었어요. 잠깐 이거 다리는 자기 아빠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사진과 비교해 봤습니다. 똑같았어요. 이건 내 발자국이었어요. 다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발이 여기 있지? 아빠가 언제 이걸 만드신 거지? 하지만 이유는 몰라도 느낄 수는 있었어요. 이게 아빠가 나를 위해 남겨주신 거라는 걸요. 다리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앞발로 눌렀습니다. 마치 아빠 손을 만지는 것처럼요. 따뜻했어요. 실제로 따뜻한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아들은 사진 뒷면을 보여줬어요. 여기 봐. 아버지가 쓰신 글이야. 다리는 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아들이 읽어줬습니다. 달아, 내 발자국은 아빠가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따뜻한 편지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와 걸었던 날들이 아빠를 살게 했단다.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 달아. 사랑한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아들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다리도 뭔가 느꼈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통해 아빠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빠가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아빠가 나한테 이걸 남겨주신 거구나. 다리는 사진 위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뺨을 타고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발자국 위에 또 떨어졌어요. 마치 아빠와 다리의 눈물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사진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아빠가 진짜로 안 돌아오신다는 걸요. 하지만 다리는 깨달았어요. 아빠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걸요. 이 발자국 안에 아빠가 있었어요. 함께 걸었던 시간들이,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함께 나눴던 온기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다리는 사진 위에 자기 발을 올렸어요. 똑같은 자리예요. 따뜻했습니다. 마치 아빠 손이 자기 발을 잡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다리는 처음으로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그날 밤 다리는 처음으로 현관문 앞이 아닌 곳에서 잤어요. 발자국 사진 옆에서요. 아빠 냄새가 났습니다. 아빠 온기가 느껴졌어요.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리는 밥을 조금 더 먹었어요. 아들이 기뻐했습니다. 잘했어, 달아. 잘했어. 며칠이 지났어요. 다리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먹고요. 물도 마시고요. 산책도 나갔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꼭 발자국 사진 옆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옆에 누워 있었어요. 아빠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봄이 왔습니다. 4월 중순, 작년 이맘때 아빠와 함께 걸었던 그때와 똑같은 계절이었어요. 달이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요. 살도 조금 붙었습니다.
2.5kg에서 2.8kg으로요. 털도 윤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매일 빗질해줬거든요. 아버지가 하시던 것처럼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달아, 우리 산책할까? 다리는 오랜만에 꼬리를 흔들었어요. 산책. 아빠와 함께 하던 것. 아들이 리드줄을 가져왔습니다. 다리 목에 채워줬어요. 가자, 달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바람도 부드러웠고요. 아들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다리가 자주 갔던 그 공원으로요. 공원 입구, 벚나무가 보였어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처럼요. 다리는 멈춰 섰습니다. 여기, 이 길, 기억났어요. 작년 봄, 아빠와 함께 걸었던 길, 다리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요. 벚꽃이 흩날렸어요. 바람에 날려 다리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었죠. 아빠가 웃으시며 꽃잎을 떼어내 주셨어요. 하, 달아. 네 머리에 꽃 피었네. 지금은 아빠가 안 계셨어요. 하지만 다리는 느꼈어요. 아빠가 여기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바람 속에, 이 꽃잎 속에, 이 햇살 속에 아빠가 함께 걷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벤치가 보였습니다. 아빠가 김밥을 나눠주시던 그 벤치. 다리는 벤치 앞에서 멈췄어요. 올려다 봤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아빠가 안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벤치를 향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는 것처럼요. 달아, 아들이 물었어요. 뭐가 보여? 다리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계속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빠가 거기 앉아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다리 눈에는 보이는 걸까요? 아들도 벤치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리가 건강해졌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다리와 아들 주위를 감싸며 춤을 췄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고요. 잘 부탁한다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다리는 이제 건강했어요. 밥도 잘 먹고요. 산책도 잘 다니고요. 아들네 가족과 함께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매일 밤 그 발자국 사진 옆에서 잤어요. 아들이 액자에 넣어줬거든요. 다리 침대 옆에 걸어뒀습니다. 다리는 자기 전에 항상 그 사진을 봤어요. 자기 발자국을요. 아빠가 찍어주신 발자국을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어요. 다리는 하늘나라가 어딘지 몰랐지만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알았어요. 아빠가 항상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요. 산책할 때, 밥 먹을 때, 잠잘 때, 언제나 아빠는 곁에 계셨어요. 보이지 않아도요. 발자국 하나, 그 작은 발자국 하나가 다리와 아빠를 영원히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발자국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건 약속이었어요.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함께다. 영원히. 그 발자국이 다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존재와의 이별. 그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떠나도 마음은 남아요. 추억은 남고요.
온기는 남습니다. 그리고 작은 발자국 하나도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걸었던 길,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시간,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 그 모든 게 사라지지 않아요.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반려동물이 먼저 떠났다면 슬퍼하세요. 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움도 느끼세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들은 여러분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천천히 다시 일어나세요. 밥도 드시고요. 햇살도 쬐고요. 산책도 나가세요. 그게 떠난 이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무지개 다리 건너. 그때 잘 살았어요? 물으실 거예요. 그때 당당하게 대답하세요. 네, 당신 덕분에 잘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고마웠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자 재회일 거예요. 공원, 봄, 벚꽃이 흩날리고 있어요. 다리가 걷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요. 벤치 앞에서 멈춥니다. 1년 전 아빠와 마지막으로 앉았던 벤치예요. 다리는 벤치를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어요. 마치 누군가 보이는 것처럼요. 다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아버지 모습이 보입니다. 다리를 보며 미소 짓고 계세요. 잘 지내고 있구나, 달아. 아빠는 행복하다. 네가 웃어서, 네가 건강해서 고맙다. 사랑한다. 바람이 붑니다. 벚꽃잎이 흩날려요. 다리 주위를 감싸며 춤을 춥니다. 다리는 그 속에서 아빠를 느낍니다. 날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차가운 기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따뜻합니다.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끝나지 않으니까요. 다리의 발자국 하나, 작고 따뜻한 발자국.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사랑, 추억, 약속. 이제 이야기를 끝내며 한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모든 분들께 당신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영원히 함께. 감사합니다. 이 글이 좋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제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청취하신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